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급히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비를 산다며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업체로부터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산하의 안광학 융합기술사업단입니다. 콘택트 렌즈의 성능 실험과 국제 공인 인증에 필요한 검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장비는 몇천만 원짜리 있고 업대 장비도 있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장비가 기업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대구와 경북에 있는 콘택트 렌즈 생산 기업을 돕자며 2015년부터 국비와 도비 등 80여억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대구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건 바로 이곳에 있는 장비 구매와 관련한 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이곳 사업단뿐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장비 구매를 담당한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십억 원 규모의 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일명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년 전부터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와 짜고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직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뿐 아니라 장비 판매 업체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런 장비가 설치된 또 다른 안경업체 지원 기관이나 단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는 외지 자금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값이 들썩이지만 경북 지역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에 대해 거래 금액을 올려 적는 업 계약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민 수십여 명이 이사 차량을 막으며 단지 정문에서 집회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피 같은 내 돈 돌려주라! 피 같은 내 돈 돌려주라!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미분양 물량은 164세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하자 보수에는 뒷전인 채 미분양 털어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리해달라고 하면 또 기다리라 하고 계속 기다리라 하고 그러면서 하자 보수도 안 해주고 할인 판매하고 우리가 입주할 때 할인 판매를 분명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을 할인된 가격이 아닌 원 분양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 분양자의 항의를 막을 수 있고 겉으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편법 할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매매 계약 쓸 때는 2억 9,067만 원 그대로 써서 북구청에 신고를 하고요. 입주민 사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2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천에서 2,400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법으로 할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집을 산 사람과 판매업체 모두 과태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분양 계약과 기원한 약정이 하나의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은 신고를 해야 되죠.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할인 판매는 없고 실거래가도 제대로 신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며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됩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이 같은 할인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막을 계획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내년부터 대구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해 2020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대구시 40%, 대구시 교육청 50%, 구군 1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만 대구시 45%, 대구시 교육청 5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첫 해인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68억 원이 투입돼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립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1년을 맞아 장애인 탈시설 보고대회가 대구 동구 MH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시민마을 폐쇄로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이야기와 탈시설 시범사업의 의미와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2016년 대구시립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구시는 시민사회 대책위와 협의를 통해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대구 영업지점을 개설한 지 7개월 만에 영업점을 닫고 8개 정기 국제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항공업계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문을 연 에어부산 대구지점은 직원 1명만 남긴 채 사무실을 철수했고 오사카와 삿포로, 도쿄 등 일본 노선과 베트남 다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중국 사냐 노선을 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 정기 노선은 국내선 제주와 대만 타이베이만 남게 돼 에어부산이 일본 노선 타격으로 사실상 대구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빈곤 네트워크는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과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들이 이주 대책 없이 쫓겨나 거리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등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한 주택 재개발 등 도심 대규모 개발 사업이 주거 세입자와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빌린 돈 수십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비산동 한 카페에서 지인 53살 B씨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